투원투가 진짜 존나 재밌었는데 그거를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이제 대만 친구인데 핫도그킹이라 그래서 원래 좀 웃긴 쇼츠 그런 거를 찍으면서 대만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됐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인기가 많은 만큼 팬덤이 많은데 사실 선수로서는 막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대만 프로쇼에서 우승을 하면서 단순히 이 친구가 재미만이 아니라 실력까지 완전히 겸비를 한 인플루언서이자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됐고, 이 친구의 엄청난 장점은 쉐입이 진짜 좋아요. 컬이 굉장히 얇고 어깨 넓고 볼륨감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컨디셔닝까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고화질 사진으로 보면서 우승한 게 너무나 당연했구나 라는 거를 사실 좀 느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전면에서 봤을 때 볼륨감 차이가 두 선수가 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컨디셔닝적인 측면에서는 2등을 한 완디라는 선수가 사실 컨디셔닝은 조금 더 우세하기는 했거든요. 보면은 대흉근의 결이 갈라지는 것도 1등을 한 린보다는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완디 라는 선수는 단점이 스키는 얇은데 세퍼가 깊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데피니션은 엄청 훌륭한데 이 세퍼레이션이 모자라. 그러니까 요런 선수들이 사실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보면은 이 1등을 하는 선수는 봉공근하고 내측강근 외측강근이 파이는 요 깊이감이 되게 깊어요. 근데 2등을 한 완디라는 애는 사실 스키는 더 얇은데 깊이감이 없어요. 이렇게 파지는 느낌이 되게 덜하죠. 그래서 사이즈적인 면에서도 1위를 한 친구가 이긴 거고, 세퍼레이션적인 측면에서도 1위를 한 선수가 이기는 그런 형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선수를 전면에서 봤을 때 하체에서 압도적으로 핫도그킹이 좋고, 상체도 마찬가지로 볼륨은 핫도그킹이 더 좋고, 가슴 데피니션만 지금 2등을 한 완디가 약간 더 좋았습니다. 사이드에서 봤을 때도 스키는 잘 보시면은 스킨 자체는 완디가 스키는 좀 더 얇아 보여요. 전반적으로 스키는 얇아 보이고 핫도그킹은 수분이 좀 차 보이기는 하는데, 세퍼레이션적인 측면에서 핫도그킹이 약간 더 우세하죠. 그러니까 볼륨감도 더 크고 어깨하고 팔이 나뉘는 부분 요런 데도 더 극명하게 나뉘고, 대흉근도 볼륨감이 더 크다 보니까 극명하게 나뉘고, 외측강근하고 햄스트링하고 나뉘는 선도 핫도그킹이 조금 더 두껍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핫도그킹이 1등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였고, 백에서는 차이가 좀 나요. 백에서는 솔직히 2등을 한 친구가 스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더 좋긴 했습니다. 후면 근질은 완디가 넘사였어요. 대만 프로쇼에서 후면의 근질 자체는 완전 살벌했어. 중동 애들처럼. 근데 이제 볼륨감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핫도그킹이 좀 더 좋죠. 둥근도 이제 한쪽밖에 못 잡았고 얘는 양쪽 다 잡아서 실제로 라이브 영상으로 봤을 때도 둥근이 완벽하게 갈라지는 거는 완디밖에 없었습니다. 후면에서 봤을 때는 완디가 조금 더 우세해 보이기는 했다. 근데 레스프레스는 좀 달라요. 레스프레스를 하면은 엄청 차이 많이 나죠. 백레스프레스를 잡았을 때 핫도그킹의 후면의 살벌함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체형의 살벌함. 분명히 둥근은 2등을 한 완디가 좋아. 둥근은 얘가 좋은데, 야 씨발 이거 광배근 넓어 보이는데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황소개구리야. 두께감시에 뒤져버리죠. 전반적으로 전면도 그렇고 후면도 그렇고 핫도그킹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2등을 한 완디라는 친구도 상당히 좋았지만 1등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핫도그킹이 1등을 한 게 굉장히 당연한 시합이었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선수랑 3위를 한 김건우 선수랑 비교를 또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김건우 선수도 체형 자체는 핫도그킹하고 비슷해요. 두 선수 다 체형이 너무 좋은 선수들이라서 체형적으로는 비슷했지만 이제 볼륨에서 많이 밀렸어. 볼륨에서. 저는 솔직히 보디빌딩을 저도 한 20년 정도 이렇게 봐왔는데 김건우 프로처럼 욕을 많이 먹는 보디빌더도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김건우 프로가 성적이 계속 좋기는 했어. 그러니까 올림피아 때 꼴등을 한 거 제외하고는 프로쇼에서는 성적이 계속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대치가, 사람들의 기대치가 프로쇼 1등이 아니면 납득을 못하나 봐. 그것도 존나 신기한 거야. 좀 신기한 게 프로쇼에서 3등을 하면 잘했잖아요. 프로쇼 3등이 사실 못한 게 아닌데 김건우 선수는 프로쇼 3등을 해도 욕을 먹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신기하기는 했어. 이 시합에서 비교를 했을 때 김건우 선수가 확실히 올림피아 때도 그렇고 지금 대만 프로에서도 그렇고 회복이 좀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체 자체가 볼륨감이 이 핫도그킹에 비하면은 하체의 볼륨감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근데 데피니션은 사실 나쁘지 않아요. 컨디셔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핫도그킹의 이런 봉공근의 세퍼레이션이나 김건우 프로의 봉공근의 세퍼레이션이나 비슷한 레벨이거든요. 컨디셔닝적인 측면에서는 두 선수가 큰 차이는 안 나요, 하체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볼륨감이 너무 많이 빠졌어. 지금 김건우 프로 같은 경우에 하체의 볼륨감이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상대적으로 다리가 너무 얇아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보고, 쉐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핫도그킹이 쉐입이 더 좋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쉐입적인 부분에서도 핫도그킹이 약간 더 좋고, 하체 볼륨감 핫도그킹이 더 좋고, 컨디셔닝 상태는 두 선수가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깨로 봤을 때는 사실 어깨의 볼륨감이나 이런 거는 김건우 프로가 더 좋아요. 전면 광배근의 너비감도 핫도그킹이 좋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핫도그킹이 볼륨감적인 부분에서 완승, 쉐입적인 부분에서도 핫도그킹이 약간 더 좋았다고 봐요. 사이드에서 보면은 김건우 프로의 최대의 강점이 측면 하체예요. 근데 측면 하체가 옛날보다 세퍼레이션이 깊지는 못했어. 원래 김건우 프로가 이 외측광근에 나가는 이 선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하체의 볼륨이 빠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깊이 나가는 느낌은 없어. 근데 김건우 프로의 하체가 전반적으로 햄스트링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김건우 프로의 하체가 더 좋기는 해요, 측면에서는. 근데 대흉근의 볼륨감 핫도그킹이 더 좋고, 어깨의 볼륨감은 두 선수가 비슷한데 핫도그킹이 측면 볼륨감은 약간 우세하죠. 팔은 뭐 두 선수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하체는 김건우 프로가 이긴 거고, 상체는 핫도그킹이 이겨 보이죠.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서 봤을 때는 두 선수가 막 엄청 차이 난다?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기는 해. 그래서 사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김건우 프로가 백이 엄청 강점이잖아요. 백을 한번 보면은 상체의 볼륨감은 지금 핫도그킹이 약간 더 좋아요. 특히 광배 하부가 핫도그킹은 많이 차 있어. 근데 김건우 프로 같은 경우에는 광배 하부가 여기 층이 두텁지는 못해요. 그래서 김건우 프로가 조금 시급해 보이는 게 여기를 좀 두텁게 만드는 거, 광배 하단을 두텁게 만들어서 핫도그킹처럼 이렇게 좀 밀고 나오는 느낌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너비감으로 봤을 때는 사실 김건우 프로가 너비감은 더 좋죠. 하체로 봤을 때도 하체의 두께감은 김건우 프로가 더 좋아요. 핫도그킹보다 하체의 두께감 약간 더 우세하고, 둥근의 컨디셔닝은 핫도그킹이 약간 더 우세해 보이고, 햄스트링의 컨디션도 핫도그킹이 약간 더 우세해 보이는데, 이거는 볼륨적인 부분하고 합쳐서 보면은 4번 포즈는 김건우 프로가 이겼다고 보이기는 해. 근데 이제 볼륨감이 핫도그킹이 좋다 보니까 이 승모근에 파이는 느낌, 요런 느낌은 김건우 프로가 약간 부족하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엑스테이프하고 하체의 볼륨감, 요거를 감안하면은 백에서는 비등비등하기도 하고, 하체를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주면은 김건우 선수한테 점수를 더 줘도 이상할 건 없다, 요렇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후면이었고요. 근데 이제 5번이 진짜 미쳤어. 핫도그킹이 5번이 미쳤어요. 레스프레드가 김건우 프로가 절대 약한 타입이 아닌데 핫도그킹 옆에 있으니까 약해 보여. 야, 얘는 진짜 키온이야, 키온. 레스프레드가 진짜 동양의 키온. 후면 삼각근의 볼륨하고 대원근하고 광배근 윗단의 볼륨감이 존나 넓어. 그래서 야, 얘는 진짜 5번 보는데 야, 진짜 5번 뒤진다, 이 생각을 저도 12번 더 했어. 그래서 5번으로 다 씹어먹었다. 존나 좋았어요. 김건우 선수도 물론 좋기는 한데 핫도그킹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사실 비교하기 좀 그렇죠. 허리도 진짜 존나 얇고, 야, 그리고 광배 꽉 찬 거 봐. 핫도그킹 최대의 장점이 이 광배 하단이 굉장히 두꺼워요. 김건우 프로는 이거에 비해서는 광배 하단이 두께감이 좀 모자르죠. 길이감도 물론 핫도그킹이 약간 더 긴 게 있는데 광배 하단의 두께감에서의 차이가 두 선수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김건우 프로도 사실 나쁜 몸은 아닌데 핫도그킹이 너무 좋다. 그리고 복근에서 보면은 컨디셔닝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번에 김건우 프로가 수분이 살짝 머금고 있는 느낌은 든다. 핫도그킹은 지금 이 전면에서 봤을 때 김건우 프로보다 한 2겹 정도는 더 벗겨져 있는 느낌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김건우 프로가 복근의 컨디셔닝이 진짜 안 나왔어요. 이것도 뭐 수분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염증이라든지 부종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핫도그킹의 컨디셔닝이 압도적으로 이제 좋았다. 모스큘라 포즈는 저는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이제 김건우 프로가 허리가 굉장히 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우 프로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이 하는 그런 포징을 했을 때 훨씬 더 쉐입이 살 거라고 보거든요. 모스큘라를 너무 숙이다 보니까 본인의 장점인 허리의 그 쉐입을 전혀 못 보여주잖아요. 쉐입이 없어지는 상태의 머스큘라기 때문에 이 모스큘라는 굉장히 저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핫도그킹에 비해서는
김건우 선수가 경쟁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라고 이제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김건우 선수랑 조남은 선수가 과연 얼마나 차이 났는지, 저도 라이브 영상을 봤을 때는 조남은 프로님이 그냥 이거는 약간 바른 수준인데, 라이브 시청을 할 때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조남은 프로님이 김건우 프로보다 훨씬 좋다 이런 느낌을 라이브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고화질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바뀌기는 했어. 그래서 한번 조남은 프로와 김건우 프로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전면에서 봤을 때 하체의 볼륨감, 상체의 볼륨감. 상체는 지금 조남은 프로님이 대흉근의 볼륨감이 지금 많이 빠지긴 했어요. 원래 조남은 프로가 가지고 있는 대흉근의 볼륨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때 조남은 프로가 대만 프로쇼 있기 일주일 전에 중국 프로를 나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저칼륨 혈증이 와서 시합을 못 뛰시고 굉장히 안 좋은 혈액 검사 수치를 가지고 지금 대만 프로까지 나가신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의사 선생님이 허락을 하셨다고는 했어요. 조남은 프로님이 얘기를 하시기는 의사 선생님이 나가도 된다라고 오다를 받고 나갔다고는 하시는데, 그거 쉽지 않죠. 아무리 의사가 시합 나가도 된다고 했다 그래도 저칼륨 혈증으로 마비가 온 다음에 바로 뭐 일주일 만에 시합 나간다는 게 이게 진짜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조남은 프로님은 그거를 뚫고 시합을 출전을 하셨고, 심지어 이게 진짜 존나 너무 상남자라 나는 따라도 못할 것 같아. 심지어 바로 그 다음 주에 대만 프로를 나와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디빌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리스펙을 할 수밖에 없죠. 격투기 같은 시합에서도 그로기 상태가 와도 막 이렇게 본능적으로 휘두르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사실 받기는 했어. 그래서 조남은 프로가 이제 그거를 이겨내고 이번에 대만 프로에 출전을 했고, 물론 요즘 보디빌딩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조남은 프로님이 16년인가 17년도에 미스터 올림피아를 나가셨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되게 유명한 프로쇼들에서 뭐 4등, 2등 이렇게 순위도 되게 높은 순위를 계속 받으셨었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좋았어, 조남은 프로님이. 그거에 비하면은 몸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17년도 조남은 프로의 몸도 가져오긴 했습니다. 좀 이따 보기는 할 건데, 그때에 비하면은 너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사실 그냥 이 상태로만 봐도, 그러니까 조남은 프로님이 저칼륨 혈증이 와서 완전히 마비까지 왔다가 시합을 준비한 걸로만 봐도 볼륨은 존나 압도적이다. 전면에서 봤을 때 어깨의 볼륨하고 가슴의 볼륨은 김건우 프로가 약간 더 우세하기는 해요. 컨디셔닝적인 측면에서 조남은 프로가 더 좋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조남은 프로님이 워낙 좀 굵은 타입이시기 때문에 쉐입은 김건우 프로가 더 좋죠. 근데 이제 하체의 볼륨감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두 선수의 하체의 볼륨감을 비교를 해보면은 와, 이거는 거의 한 2배가 차이 난다고 해도 될 정도로 하체 볼륨감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그리고 이제 3번 포즈. 조남은 프로 약점이 사이드가 약간 얇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장단점이 극명하거든요. 컨디셔닝적인 측면에서는 조남은 선수가 우세하기는 해. 근데 이제 이번에 대흉근의 볼륨감이 조남은 선수가 많이 빠졌다는 게 사이드에서도 많이 느껴져요. 하체로 봤을 때는 김건우 프로의 측면 하체가 더 우세하죠. 그러니까 조남은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외측 강근이 엄청 큰데 햄스트링이 약해요. 김건우 프로의 하체와 조남은 프로의 하체를 비교를 해보면은 햄스트링이 나뉘는 요 구간이 많이 다르죠, 두 선수가. 그래서 이제 두께감이 측면 하체에서는 김건우 프로가 더 우세하고, 상체로 봤을 때는 어깨는 조남은 프로가 약간 더 좋고, 팔도 조남은 프로가 더 좋고, 그래서 상체로 봤을 때는 조남은 프로가 약간 더 우세하고, 하체로 봤을 때는 김건우 프로가 약간 더 우세한 그런 느낌을 이 측면에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후면에서 봤을 때는 조남은 프로님의 약점이 좀 나오죠. 그거를 김건우 프로랑 비교를 하면은 이게 전면에서는 좀 내주고 후면에서는 그 잡아먹는 그 느낌이 좀 듭니다. 조남은 프로님이 너무 아쉬운 거, 프레임이 좁아요. 조남은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사이즈들이 굉장히 크지만 안타깝게도 뼈의 뼈 자체는 프레임이 많이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뒷면에서 봤을 때 볼륨감, 면적, 그리고 엑스테이프, 쉐입 이런 부분에서는 김건우 프로가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하체를 봤을 때도 둥근의 두께, 그리고 하체의 두께, 하체의 볼륨도 전반적으로 김건우 프로가 더 좋죠. 그리고 햄스트링도 마찬가지로 햄스트링 자체도 김건우 프로가 더 우세해요. 전면에서 봤을 때는 조남은 프로님이 압도적으로 좋고,
후면에서 봤을 때는 김건우 프로가 압도적으로 좋죠. 그래서 이제 전면과 후면의 배점을 나눴을 때 과연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줄 거냐, 그리고 쉐입의 배점을 어떻게 줄 거냐에 따라서 점수가 좀 많이 달라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남은 프로님은 5번 포즈를 안 가져왔는데 조남은 프로님은 5번 포즈가 약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근으로 봤을 때 복근에서는 컨디셔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죠. 이렇게 보면은 컨디셔닝에서는 사실 조나운 프로님이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스킨이 한두 겹 정도는 더 좋은 느낌? 하체의 볼륨감도 더 좋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심사였으면 조나운 프로를 3등 아니면 2등을 줬을 것 같아요. 2등하고 비교를 해봐도 조나운 프로님이 볼륨적인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좀 많이 준다 그러면은 조나운 프로님을 2등까지는 저는 줄 거라고 보는데, 요 시합에서는 제가 볼 때 심사위원이 쉐입의 점수를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쉐입의 점수를 더 많이 주면은 요거를 뒤집을 수 있기도 해. 근데 만약에 대보협 심사였으면 조나운 프로님이 무조건 이기지. IFBB의 요즘 추세를 보면은 쉐입에 확실히 점수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컨디셔닝적인 측면에서는 조나운 프로님이 이겼고, 볼륨적인 측면에서도 전면은 조나운 프로가 이겼고, 후면에서는 김건우 프로가 다 이겼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7번 포즈 사이드까지는 조나운 프로가 우세했기 때문에 쉐입을 제외하고 보면은 조나운 프로가 조금 더 우세했다. 근데 쉐입까지 다 했을 때는 비등비등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세월이 너무 안타까운 게 조나운 프로님이 이랬어요. 씨발 진짜 조나운 프로님 세월이 너무 아쉬운 게 이거야. 대흉근이 꽉 찼었어. 그리고 하체가 다 날아갔었어요. 옛날에 조나운 프로를 알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지. 내가 알고 있는 조나운 프로님은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팬분들, 보디빌딩을 옛날부터 좋아하셨던 분들이 알고 있는 조나운 프로는 왼쪽이죠, 왼쪽. 근데 지금 이제 볼륨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나운 프로님이 가슴 볼륨이 확 빠졌어요, 사실.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도 봉공근의 컨디셔닝이 이런 컨디셔닝이 아니었어. 봉공근이 씨와 완전히. 그러니까 조나운 프로님 하체는 그냥 우리나라 고트였어요. 조나운 프로의 전면 하체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근데 이때는 진짜 봉공근부터 세퍼가 하나하나 다 나눠지는데, 이제 올해 조나운 프로님 하체는 그 세월의 야속함을 또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존나 좋았습니다. 머스큘라도. 만약에 조나운 프로님이 이 상태로 나왔으면은 지금 올림피아 그냥 갔지. 2017년도 모습으로 만약에 조나운 프로가 나왔다, 올림피아 그냥 갔고, 올림피아에서도 내가 봤을 때 10위 안에 들 수도 있었어, 이 컨디셔닝 그대로 나왔으면. 근데 이제 참 이 세월이 뭔지 이 좋은 몸을 또 세월이 앗아갔죠. 만약에 조나운 프로가 여기서 쇄골이 좀 넓었으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 많은 보디빌딩 매니아에 속하기 때문에 저도 참 이 나이를 먹어감을 실감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거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프긴 해. 근데 어쨌든 이제 조나운 프로님은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하셨고,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귀감을 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제 재밌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남은 선수는 뭐 낭만 그 자체죠. 옛날부터 간지빌더였어요. 간지빌더. 이 하체를 보면은 진짜 탱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선수 생활을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또 응원합니다. 저보다 형님이시고 옛날에 대전에 찬조를 하러 오셨었거든요. 19년도였나 18년도였나 아무튼 한 5, 6년 전에 대전에 찬조를 하러 오셨었는데, 제가 이제 완전 개떡인 상태였는데 조남은 선수랑 사진 찍으려고 미스터 대전 시합에 참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또 보디빌딩의 낭만을 보는 맛이 또 있습니다.